네, 카카오뱅크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들 놓치고 계신 게 있는데요. 바로 쩌나 보기만 해도 돈이 되는 쩌나제일 이호섭TV입니다. 오늘은 카카오뱅크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공모가 나름 잘 끝났습니다. 최종적으로 182.7대 1 정도의 청약 경쟁률이 나왔고요. 공모 자금으로는 약 58조가 모였습니다. 이 58조라는 자금은 역대 공모 청약 증거금에서 약 5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1위가 80조를 모았던 SKI테크놀로지, 2위가 60조를 모았던 SK바이오사이런스, 3위가 58조의 카카오게임즈, 4위가 마찬가지로 58조를 모았던 빅히트엔터, 그 다음이 바로 카카오뱅크입니다. 근데 이 58조라는 자금의 의미는 상당히 큰데요. 결국에 증시에 58조라는 자금이 일단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자금들은 결국은 나가게 될 돈이지만요. 보통 이거를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청약이 끝나면 일반적으로는 돈이 다시 나가게 되지만 결국 이제 만약에 증시에 좋은 내용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 58조가 언제든지 시장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 전망도 아직까지는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따상을 갈 수 없다라는 우려감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BNK증권에서 발행된 매도 리포트입니다. 공모가가 39,00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매도 리포트에서 카카오뱅크의 목표가가 24,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아직도 상장도 하지 않은 주식의 공모가보다 15,000원이나 가격을 후려친 건데요. 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SK증권에서 발행한 리포트인데요. 이 리포트에서는 카카오뱅크의 목표가가 6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를 보는 양쪽의 극단적인 시각을 알 수 있는 그 리포트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매출 중에서 은행과 관련된 매출이 92%를 차지하고 플랫폼과 관련된 매출이 8%밖에 되지 않는데, 이 8%를 향후 성장성으로 놓고 보았을 때 얼마나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목표 주가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NK는 이 플랫폼의 가치를 굉장히 낮춰서 평가를 한 거고요.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를 해서 이 가격이 나온 건데요. 당연히 공모가 39,000원이 이 중간 가격이니까 적정한 가격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공모 청약을 할 때는 39,000원에 받자고 청약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주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카카오뱅크가 공모가 39,000원으로 시가총액을 환산해보면 우리나라 금융회사 중에서 3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주식시장 상장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따상을 가게 된다면 상황이 또 바뀌게 됩니다. 시가총액 3위가 아니라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가게 되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다면 카카오뱅크라는 회사가 과연 이 4대 금융지주보다도 더 윗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금융지주사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회사는 KB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22조고요. 그 두 번째로 신한지주로서 시가총액이 19조입니다. 여기에 카카오뱅크가 공모가 기준 18조 9천억이 나오면서 바로 3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상위 두 회사만 조금 비교를 해보았을 때는요, KB금융지주와 신한지주의 순이익이 3조 5천억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뱅크는 얼마일까요? 바로 1136억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3조 5천억을 버는 회사와 1100억을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하면 약간 의문부호가 붙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금융지주사라는 것은 은행, 보험, 증권, 카드, 이러한 금융회사들이 전부 결합된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은행업 하나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은행업 하나만 하고 있는 카카오뱅크가 이제 4대 금융사 사이에 끼어 있고 따상을 간다면은 그런 다른 금융회사들보다도 가장 탑에 선다는 것이 당연히 고평가 논란이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따상을 가기 힘든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의무보호 확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보호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식을 이제 공모를 받고 나면 이 주식을 바로 팔 수도 있고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길게는 2년까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기간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카카오뱅크는 50%는 국내 기관, 50%는 해외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데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약 26% 정도가 6개월 뒤에 보호해수가 풀리게 되어 있지만 해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미확약, 그러니까 상장 첫날 주식을 팔 수 있는 보호해수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 그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상장 첫날에 해외 기관이 가지고 있는 한 40%의 물량이 쏟아진다라고 하면 따상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첫날 주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간다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한 번 정도 차익 실현해놓고 떨어진 주가를 다시 매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카카오뱅크가 그렇다고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정비가 잘 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카카오뱅크는 약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인터넷 은행이 흑자까지 한 5년 정도 걸렸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성장을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파생되는 것이 있는데요. 카카오뱅크는 지점이 없습니다. 지점이 없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고정된 비용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정된 비용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는데요. 현재 카카오뱅크는 약 900명 정도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4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이 평균적으로 1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약 인건비가 15배 차이가 난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카카오뱅크가 사업 초창기이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안 나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앞으로 계속된다면은 카카오뱅크가 사용하게 되는 비용은 점점 줄어들고 4대 은행들의 비용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 줄어드는 폭이 카카오뱅크보다 적을 것이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카카오뱅크가 이 부분에서 비용을 줄이면서 영업이익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가치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의 외형이라든지 현재의 수익성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플랫폼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인데요. 카카오뱅크의 플랫폼은 결국은 차별적인 성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은행업에서 가장 앞서 나가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이용자는 1,600만 명입니다. 현재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용 약관에 동의한 사람들이 1,600만 명 정도 되고요. 네, 인상적인 부분은 과거에는 전통적인 은행만 사용할 것 같았던 40대에서 50대 이용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전체 이용자의 한 37% 정도가 연령대가 높은 고객들로 이제 채워진 상황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 14세에서 19세까지 아직까지 금융을 사용하진 않지만은 앞으로 이제 장래 고객이 될 수 있는 잠재 고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연령대 전체의 37%에 해당하는 85만 명이 카카오뱅크 미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어릴 때부터 카카오뱅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들더라도 카카오뱅크에 이제 고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럼 나머지 은행들이 이 파이 외의 것을 갈라먹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카카오뱅크에 미치지 못하게 되거든요. 결국 카카오뱅크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또 다른 호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코스피 200 지수 조기 편입에 관한 내용인데요. 코스피 200은 6월과 12월에 정기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신규 상장 종목의 경우에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 사이에 15일 이상 들어와 있다면은 수시 편입으로서 조기 편입시키는 것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모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 순위는 전체 50위 중에서 2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주가로 환산하면 15,350원입니다. 상장 이후에 15,350원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200의 신규 편입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펀드라든지 이와 관련된 패시브 자금들이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수급을 더 끌어올리는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이 사업을 둘로 쪼개 놓았는데요. 바로 은행업은 카카오뱅크가,
나머지 보험과 증권업은 카카오페이가 하도록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카카오뱅크는 현행법상 카카오가 지분을 34% 이상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은 약 31% 정도인데요. 카카오페이는 그 부분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카카오가 카카오페이의 지분을 55%에서 많게는 60%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하냐면 카카오뱅크가 돈을 벌어도 카카오는 30%밖에 가져가지 못하지만 카카오페이가 돈을 번다면 그 돈의 60%를 가져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라면 카카오뱅크를 밀어주는 것이 좋을까요? 카카오페이를 밀어주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당연히 카카오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카카오페이가 돈을 벌면 카카오에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카카오뱅크의 어플이 있지만 카카오페이는 따로 어플이 없습니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제 카카오톡의 강력한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업들이 파생되고 확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카카오뱅크보다는 카카오페이의 사업 확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페이가 언제 상장할 것인지,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이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어떨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성투!